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된 과학계의 위대한 탐정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생각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은 한 남자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세상은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 20세기 초의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다 찾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단단했던 믿음은 곧 엄청난 충격과 함께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자,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당시 과학계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틀린 걸로 밝혀진 그 원자 모델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땐 이게 정설이었어요. 이름도 재미있죠? 바로 건포도 푸딩 모델입니다. 전자를 발견했던 J.J. 톰슨이 제안한 건데요. 마치 푹신한 푸딩 안에 건포도가 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양전하가 퍼져 있는 덩어리에 전자가 콕콕 박혀 있다. 이게 당시 과학자들이 그리던 원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스승이었던 톰슨의 이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정설에 아주 큰 물음표를 던진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학계의 판을 뒤흔들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온 탐구자 어니스트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의 인생 여정, 이거 정말 영화 같아요. 저기 멀리 뉴질랜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런 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물리학 연구소, 바로 케임브리지 캐번디시 연구소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대단한 여정이죠?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과학은 물리학 아니면 우표 수집이다. 와, 러더퍼드가 한 말인데 성격이 딱 보이지 않나요? 자신감 넘치고 좀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현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분류하는 건 그냥 우표 모으는 거랑 다를 바 없다. 그 근본 원리를 파고드는 물리학이야말로 진짜 과학이다. 이런 태도가 엿보이는 거죠.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운명을 가른 바로 그 실험, 금박 실험의 무대로 한번 가보시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실험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기존의 건포도 푸딩 모델이 맞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려는 어찌 보면 좀 평범한 실험이었거든요. 실험 설계는 진짜 간단했습니다. 러더퍼드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의 조수였던 한스 가이거와 어니스트 마주던이 실행에 옮겼는데요. 뭐냐면 방사성 물질에서 튀어나오는 아주 작은 입자가 있어요. 이걸 알파 입자라고 하는데 양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이 알파 입자를요, 종이장보다 훨씬 얇게 편 금박에다가 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자, 그럼 이 실험으로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아주 명확했어요. 만약에 건포도 푸딩 모델이 진짜 맞는다면 알파 입자들은 이 얇은 금박을 거의 아무런 방해 없이 쌩 하고 통과해야 정상입니다. 마치 총알이 부드러운 푸딩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요. 가끔 살짝 경로가 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일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바로 이런 예상이 와르르 무너질 때 찾아오는 법이죠. 실험 결과는 정말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상상조차 못했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예상, 오른쪽이 실제 결과예요. 보세요. 대부분의 입자가 그냥 쭉 통과한 건 예상대로였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몇몇 입자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직각에 가깝게 확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진짜 극소수 한 8,000개 중에 하나 정도는요. 금박에 맞고는 그대로 뒤로 튕겨나왔다는 겁니다. 정면으로요. 이때의 충격을 러더퍼드가 남긴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마치 15인치짜리 거대한 포탄을 얇은 화장지에 쏘았는데 그 포탄이 화장지에 맞고 되튕겨 나와서 나를 맞히는 것과 같았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 얇디 얇은 금박이 어떻게 그 무거운 알파 입자를 되튕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건 건포도 푸딩 모델로는 단 1도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과학계는 그야말로 거대한 미스터리에 빠진 거죠. 하지만 위대한 탐정은 바로 이런 미스터리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는 법이죠.
러더퍼드는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앞에 두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적인 추리를 시작합니다. 그의 추리 과정은 정말 놀랍도록 명쾌합니다. 자,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첫째,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했다? 아하, 이건 원자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이구나. 둘째, 일부 입자가 크게 휘었다? 그 텅 빈 공간 어딘가에 알파 입자처럼 양전하를 띤 아주 강력한 뭔가가 뭉쳐있다는 증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단서죠. 아주 가끔 입자가 정면으로 튕겨나왔다? 이건 원자의 질량 거의 전부가 정말 작고 단단한 한 점에 뭉쳐있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하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추리의 결론. 러더퍼드는 원자 중심에 아주 작지만 무겁고 단단하며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고 그 텅 빈 공간 주위를 전자들이 마치 행성처럼 돌고 있다는 이 혁명적인 모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푹신한 건포도 푸딩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작은 태양계 같은 새로운 원자의 그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 발견 하나가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말 그대로 핵의 시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1911년에 원자핵 개념이 딱 나오자마자 불과 2년 뒤에 그의 제자 닐스 보어가 이 모델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요. 그리고 1919년에는 러더퍼드 본인이 직접 질소 원자핵을 쪼개는데 성공합니다. 수백 년간 연금술사들이 꿈꿔왔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그래서 원자핵 발견한 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엄청 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 치료에 쓰는 방사선 기술, 몸속을 들여다보는 PT 스캔, 오래된 유물의 나이를 밝혀내는 탄소 연대 측정,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이 모든 기술이 바로 원자핵의 발견이라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자라난 거대한 나무의 열매들이에요. 러더퍼드는 위대한 발견가이기도 했지만 정말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는 닐스 보어, 헨리 모즐리 같은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천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각자의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으면서 스승이 열어준 길을 더 넓혀 나갔죠. 재밌는 별명도 있었대요. 동료들이 그를 악어라고 불렀다는데, 왜냐하면 한 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돌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강했던 거죠. 겉으로는 엄격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그의 리더십 덕분에 캐번디시 연구소는 그야말로 과학계의 어벤져스를 키워내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은 인류 과학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주기율표 104번 원소, 러더포디움. 핵물리학의 아버지를 기리는 이보다 더 위대한 영광은 없겠죠? 자, 러더퍼드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토록 간단해 보였던 실험 하나가 우리가 알던 현실을 통째로 다시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진실들 중 어떤 것들이 미래의 어느 날 또 다른 믿을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송두리째 뒤집히게 될까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의 실험실에서는 우리 세상의 다음 챕터를 열게 될 놀라운 결과가 조용히 관찰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